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쾌거가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한국 작가 한강 수상이라는 한국 문학계의 길이 빛날 그런 낭보가 날라와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이어 2024년 올해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또 하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검은 돈을 축적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정치 브로커 김태로 알려진 명태균의 발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 행정관의 발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특정 후보를 특정 지역에 배치했다는 의혹, 최재형 목사 발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인사에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상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박근혜 대통령처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내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업체임에서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21g이 대통령실의 관저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공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또 명품백과 명품 화장품 등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재산 신고하지 않은 1억 원대의 명품 장신구를 무상 대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청탁금지법 혹은 뇌물수수가 의심되는 사유이고 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정청탁방지법 의혹이 제기가 되는 사안입니다. 네 번째로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와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수상 대상인 법률의 경우에는 당연히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명품백을 수수했으면 공직자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당연히 이를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천에 개입해서 공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대선 과정에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한 의혹들이 있으나 검찰의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 이후에 기소를 하겠다며, 사실을 수사해서 기소하겠다며 각하 처분을 내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매우 제기가 많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제기되는 이런 의혹이 지금 우리 헌법상에 대통령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권한쟁의 사건도 들어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재판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장님, 예, 며칠 전에도 계속 이 논란이 있고 그래서 국회법 가지고 해석도 많이 하는데요. 국회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요. 조사의 한계에 보면 뒤쪽에 보면 국회법 해설에 재판 중인 사건이다 할지라도 국회 의정활동, 정당한 책임추궁 등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범위 안에서 참조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헌재 재판관 얘기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임명 절차는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데요. 민자당 시절에는 민자당 시절의 의석수,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단순 과반이 아니라 그 의석수가 7, 80석 이상 차이가 났고요. 지금 22대 국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관례에 따르면 야당이 절대 다수를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논의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자료 오늘 제가 시간 없어서 제 질의 시간에 얘기하는데 종감 전까지 업무 추진비 자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만사건통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사형통은 아시죠? 예, 예.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모든 일은 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으로 통한다. 그래서 실제 이상득 당시 의원이었지만 그분이 처벌받았죠.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에서는 만사건통입니다. 모든 길은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렵겠죠. 다음 보여주시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탄핵 결정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행상 책임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무슨 책임이라고요? 행상 책임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처음 네. 들어보네요. 법을 명확하게 위반하지 않더라도 어떤 태도나 행동 등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게 징계 절차입니다. 그리고 탄핵 절차에도 대통령 탄핵도 행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라는 게 헌재 결정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습니까? 헌법 수지 의혹가 전혀 없어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만사 건통으로 지금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요. 행상 책임을 물려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제 재판에서 다루어지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탄핵 청구하란 얘기십니까? 재판에 다뤄야 된다니까. 일반론적으로는 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탄핵 사유를 보면 당시에는 만사 숨통이었습니다. 모든 게 최순실을 통해서 처리가 됐죠. 국가 업무 개입, 인사 개입, 경제농단, 뭐 뇌물도 받고 정말 나라를 심각하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사 건통입니다. 김건희 여사로 다 통해요. 여전히 국가 업무 개입하고 해외 순방 일정을 여사가 조정하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조문을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문건들이 사전에 유출이 되기도 하고. 네, 마포대교 자살 예방. 대통령이 가야 될 일을 왜 여사가 이렇게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권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라고 감사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김건희 여사가 아른거려요. 최근에 인사 개입 혹은 구명로비 의혹, 김대남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데 어제자로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네. 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부권 행사는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부권도 마찬가지죠.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의혹이 너무 넘쳐나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내재적 한계를 초과한 거 아닌가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헌법상 넘는 경우에는 탄핵이 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시설을 수호하고 회복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예, 그 시행령이 법률의 유인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 맞지 않습니까?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 그 당연히 위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법은 위법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모법의 유인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유임했던 헌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법률의 유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위법이기도 하지만 위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처장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그때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등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와 관련된 속성이 비슷한 범죄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등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범죄를 갖다가 붙이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해석의 가령 문제입니다. 사법 지금 윤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법질서 저해사범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뭐 위증죄 같은 범죄들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로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게 윤석열 정부의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음주운전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니까 그 도교법도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도범죄, 성범죄, 인격, 도덕이 부패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절도범죄도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 정부에서는 검사들이 마음 먹으면 어떤 범죄도 검사의 직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결국은 모법, 검찰청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재판소 사무처장 업무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그 수사 단계와 이제 기소 단계에서 그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수사 단계에서 발생했을 경우와 그리고 재판 기소 후 단계에서 발생했을 경우를 좀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도 또 달리 연구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절차 문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언론적으로 볼 때 결국은 그 등자를 이유로 아무 범죄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처리한 헌법소원 유형 중에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예. 지금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는 좀 이제 연구도 필요하고 그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법 우리 재판 연구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재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연구관 그 임용 시에 그 근무 영역에 대한 그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근데 보니까 97%가 변호사 자격자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법에 의하면 교수, 공무원, 연구관들도 그 채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예.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만 소수의 이익, 다양한 사회적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헌법재판연구관들의 그 해외 연수지를 보니까 50% 이상 과반수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미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 연구의 다양성을 생각하면은 영미 국가 이외에도 좀 보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이 지금 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건 평균 보니까 거의 2년이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헌법 그 재판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관들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증원을 위해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 많은 인원들을 증원을 하고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이 노력을 안 하는지, 너무 점잠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좀 의문이 드는데 노력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증언을 하는 것이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검사들 탄핵안을 국회가 발의하는 게 불법입니까? 답변하세요. 탄핵안 발의는 네, 국회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검사가 잘못했을 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검사 탄핵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사 탄핵이 불법입니까? 탄핵 발의는 국회 권한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탄핵도 불법입니까? 탄핵안 발의가? 그것 역시 탄핵안 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의 권한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가장 안 좋은 일이에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재판관 8명이 전원이 인용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전원이 인용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했고 그 위반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법률을 위반했고 또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탄핵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대통령으로 공익 실현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 실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최소한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 인용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가짜 사과였다. 그리고 국가의 비밀을 최서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박근혜 탄핵은 윤석열 정권이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나는 저러면 안 돼. 절대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돼. 그리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의 위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국민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주권은 김건희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이 옆에서 지원 사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 제1조 2항 위반입니다.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던 내용처럼 공익에 우선해야 합니다. 공익 실현에 우선해야 하는데 사익 실현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김건희 사익, 그리고 장모의 사익, 그리고 인사 개입 등등 공익 실현에 눈 감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1항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어요. 특혜가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황제 의전은 특혜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반입니다. 요즘은 최서원보다 더한 사람이 명태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에 사익이 끼어서 농단했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는 공익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사익이 끼어들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정권도 들어야 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명태균, 천공, 강혜경, 김대남이 터져 나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건 언론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해요. 그런데 명태균이 아무리 떠들어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상황이 되고 이 지경까지 되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안이 올 수 있다는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아빠가 엄마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혼외자의 경우예요. 그 경우엔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엄마만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모만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헌법 불합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법입니다. 그리고 민법에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이가 출생신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왔는데 부활합법도 이번에 여러분이 헌법 불합치를 내면서 급물살 탔어요. 이제 사랑입법, 태어났으나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혼외자의 경우 생모만 출생신고할 수 있는 이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민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개선 입법이 되지 않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찾아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 질의 시간에 간단히 의사 진행 및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박상경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 때 녹취 파일 불법 유출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서 저에 대한 음해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녹취 파일은 굉장히 적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예 제가 출처를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에 빨간 아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 녹취이고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당시에 녹취한 내용은 불법적으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검찰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검찰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뭘 주지를 않아요. 저처럼 해임당할 거예요. 준다면. 이번에 저하고 주진우 의원이 그냥 법사위에서 출처를 다 밝히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불법적으로 이 예전에 언론 플레이 하듯이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 지난번에 PPT 좀 띄워주세요. 한동훈 그 전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결정을 하셨는데요. 저렇게 그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저 법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TF를 출범시키고 직접 본인이 변론에 나선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각하됐습니다. 이 사건은 뭐 그 여지없이 각하 사안인데 맞습니까, 차장님?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수사 소추는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그래서 그 검사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맞습니까, 차장님? 그 비슷한 네. 설시가 전에도 좀 있긴 있었던 걸로 알고 비슷한 있습니다. 철시가 4번이나 있었어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검사의 수사권이 전속적으로 검찰청 검사에게만 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타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네, 이것이 결정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동훈 그 장관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사의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경향신문 등 언론에 대한 탄압,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대검 예규, 법률도 아닙니다. 대검 예규를 통해서 이 윤석열 명예훼손,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 범위도 아닌데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다 헌법소송의 대상이 될 거고, 이것은 한동훈 전 장관의 직권남용 그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한동훈 특검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나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한동훈 장관 처음이 아닙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저분 그 황교안 전 국민의힘 전신의 그 대표죠. 당대표 하셨죠. 저분도 정당해산 심판 관련해서 직접 나가가지고 뭐 저 변론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거는 오히려 소송에서 이겼어요. 오히려 정당해산 심판은.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고 언론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아까 국민 혈세 어쩌고 얘기하셨는데 검사 탄핵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 소송 비용, 이 헌법소송 권한쟁의 심판 비용에 대해서 그 소송 비용을 공개해라, 이런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알고 계시나요, 차장님? 예,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 반복적인 소송, 이런 소송을 민원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법원이나 검찰에다가 똑같은 거 계속. 지금 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률에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업무도 많은데 똑같은 소송을 자기 변론 나가가지고 각하될 사안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국고 손실에 해당합니다. 소송 비용 저렇게 막 낭비한 것은요. 국민 혈세를 누가 낭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차장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오전 중에 저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일단 진행시켜 보고요.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일단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태 의원님 질문하시고요. 일단 주질이 마치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